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이스타항공입니다. 이 수사를 하고 있는 네. 전주지검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행정관 계약직이었죠. 계약직 6급 사원에 대해서 출국 정지 명령을 내렸다. 아, 이게 무슨 소리냐? 네. 되게 지금 제목을 쫙 보시면은 네. 얘기가 아니 문재인 사위 특혜 채용에 왜 김정숙 여사 단골 디자이너의 딸 출국 정지가 나올까 이런 얘기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뭐냐면 이 이게 검찰이 지금, 네. 이스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그 가족들에게 어떤 특혜를 줬나 이것은 전체적으로 그 지인들이나 이런 특혜 문제에 항공에 허가를 내주고 반대로 사위를 특혜 채용한 거 아니냐 이런 그렇죠. 의심으로 지금 전주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하다가 보니까 문다혜 씨의 통장으로 이 양혜일 디자이너의 딸이 예. 돈 거래한 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금액이 무슨 100만 원 단위는 아닌 것 같아요. 상당한 금액이라는 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런 금액의 이 내용이 나왔으니까 깜짝 놀라서 네. 그럼 당신은 지금 피의자는 아니야. 그러니까 양모 씨 검찰에 출석을 해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좀 받아주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안 제가 나온 알기로는 거죠. 한 3번 정도 수차례라고 하는 한 3번 정도 이상을 불렀는데 안 나오고 불렀는데 안 나오고 불렀는데 안 나왔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수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데 왜 안 나오죠? 라고 해서 이 사람을 출국 금지가 아닌 출국 정지를 정지네요. 시켜버렸습니다. 예. 왜 왜냐? 그럴까요? 우리 같은 한국 사람이 우리 시청자들 다 알아요. 맞아. 우리 같은 예. 한국 사람이 안 나가면 출국 금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 이 양씨, 이 여성은 프랑스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왜 프랑스인이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지? 이를테면은 프랑스인인데 아주 특출한 IT 기술이 있다거나 네. 외교부에서 아주 특별한 기능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알겠지만 김정숙 지금 양 씨의 이력을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프랑스에서 공부를 했다고 하는 디자이너 양혜일 씨입니다. 그래서 양혜일 씨가 김정숙 여사의 주요 일정에서의 옷이나 가방, 스카프를 제작했다. 이런 얘기들이 과거 인터뷰에도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 양 씨는 부친과 함께 패션 브랜드를 크게 런칭을 해서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제2부속실이 뭐죠? 김 여사를 관리했던 곳 보좌했던 곳 아닙니까? 그쵸. 거기에 6급 계약직으로 들어갔습니다. 즉 아버지는 김정숙 여사의 옷을 하고 딸은 김정숙 여사를 수발하고 이런 지금 관계가 형성이 됐던 거죠. 아니 저 혹시 그러면은 그게 아닌가요? 지금 사실 김정숙 여사 그 옷, 패션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건 많은 사람들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그런 기억도 나요. 옛날에 그 관봉권 얘기. 그러니까 옷을 살 때 김정숙 여사는 과거에 이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재인 비판 지금도 이제 일부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왜 그거 수사 안 하냐. 아까 김민전 수석 대변인이 삼김 여사 수사 얘기할 때 단골로 나온 것 중에 관봉권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디자이너 브랜드 옷을 사면서 그냥 한 번에 한 30-40% 산대요. 봐놓고. 그러면서 그걸 결제를 현금으로 하는데 관봉권으로 하더라. 그렇죠. 그런 이제 진술이 있어. 제가 지금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당시에 그런 기사들이 있었거든요. 그거 왜 조사 안 하냐? 관봉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관봉권이 한국은행에서 처음 찍혀서 나온 찍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종이로 봉했죠. 싼 거. 그러면서 그거잖아요. 관봉을 했죠. 그러니까 봉인을 했다고 해서 처음 나온 그 돈인데 그 돈은 은행으로 들어가지. 그러니까 은행으로 갈 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곳은 권력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저거는 특활비 개인 돈이 아니라 사실 대통령 부인이라고 하더라도 옷을 살 때 그 옷을 개인 돈으로 샀으면은 관저에 가져갈 수 있지만 만약에 국가 세금으로 샀다. 그럼 그 옷 다 남겨둬야 되는데 그 옷들을 대통령 기록물 관리소로 넘겼는지도 모르겠고 예를 들어 하자면 한이 없는데 그 디자이너의
딸이네요. 네. 그 디자이너. 예. 그 대통령 옷을 많이 챙겨줬다는. 예, 예. 아, 뭐 대통령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에는 재임 중부터 화려한 그 옷으로 그렇습니다. 뭐 엄청 많잖아요. 옷이 최소 뭐 178벌이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김정숙 여사가 입었던 예. 이 뭐 몬드리안 저 아, 옷 예, 있지 예. 않습니까? 저 옷이 바로 그 양희일 씨가 제작한 옷이랍니다. 어. 저게 양희일 씨의 패션쇼에 나왔던 옷을 저렇게 김정숙 여사가 입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런데 네. 저 옷을 만든 사람의 네, 그러니까 2019년 3.1절 전야제에 나온 옷을 만든 사람의 딸이 맞습니다. 프랑스인인데 네. 당시 청와대 6급으로 네. 있었고 예, 그 6급 직원과 딸인 문다혜 씨가 네. 돈 거래를 한 게 나왔다 그렇죠, 이거군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조사를 해봐야 되겠는데. 그렇죠. 더구나 이거는 뭐 김건희 여사 맞춰가지고 뭐 김정숙도 뭐 파봐야 돼 이게 아니라 네, 그 누굽니까 문다혜 씨의 전 남편 그렇죠. 서창호. 예. 서창호 씨가 그 타이 이스타젯의 전무가 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타이 이스타젯의 전무가 될 때 지금 구속되어 있는 수감 중인 이상징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그 이스타젯을 갖고 있으면서 갑자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공천까지 받아서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타이에 갑자기 태국의 이스타젯 계열사 같은 타이 이스타젯 만들어주면서 항공업계에 전혀 연줄도 없고 게임업계에 있었다 그러거든요. 맞습니다. 그 문다혜 전 남편은 이혼 전에 그 남편이 게임업계에 있던 사람을 갑자기 항공사 그것도 태국에 전무로 보내고 그리고 이 사람은 중기 벤처진흥공단 이사장이 되고 혹시 대가성이 있나? 그리고 알아봐야 되는데 그 직후에 뭐가 있었냐면은 역대 대통령 가족 중 누구도 그런 적 없었는데 딸이 온 가족이 태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맞습니다. 태국으로 가서 살다가 또 남편만 남겨두고 문다혜 씨는 또 돌아오잖아요. 그 다음에 알려진 게 이제 두 사람이 이혼을 했다. 이혼을 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이혼한 후에 문다혜 씨는 인터넷 쇼핑몰을 오픈을 해서 이게 정식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그 이 사무실이 어디 있느냐 보면은 요게 서교동에 있었습니다. 사업을 했네요. 예, 사업을 문다혜 씨가 아마 지금도 이 사업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 그러니까 요 수사 내용 중에 나온 거는 예. 문다혜와 이 양모 씨 간의 돈 거래가 언제 부동산과 있었던 거예요, 관련이 언제? 있다 하는 내용도 있고 이게 내용이 이 기사가 특종 기사인데요. 예. 이 기사가 그렇게 아주 내용이 그러니까 촘촘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어저께 이제 출국 정지된 거. 예. 출국 정지된 게 이제 어젯밤 TV조선 특종이었고. 네. 그러니까 출국 정지까지는 이제 기자들이 확인을 한 거죠. 예, 예. 했고 출국 정지 사유가 뭐냐?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와의 수상한 금전 거래가 있다. 근데 그다음에 요게- 검찰이 네. 다혜 씨에게 부동산 임대 사업과 관련해 음. A 씨가 상당한 금액을 송금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이거 나옵니다. 이게 임대 사업일지 왜냐면은요. 예. 저 기억납니다. 저 2018년에 네. 저기 태국으로 나갈 때 예. 그 구기동 자택이 있어요. 맞습니다. 구기동 집이 있는데 그 구기동 집에서 딸 부부가 살다가 네. 문 대통령이 원래 이제 경남 쪽이었잖아요. 네. 부산 사상에서 지역구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서울로 오면서 그 구기동 집에 문 대통령 되기 전에 부부가 그 살아요. 문재인 김정숙 부부가 살고 딸들은 또 내려가고 그랬다가 대통령 되고 청와대로 들어가면서 그 집을 팔았어요. 네. 그 집을 팔고 양평동에 또 다가구 주택을 또 사고 네. 해서 그때 문다혜 씨가 태국 가고 난 다음에 뭐 구기동 집 팔아서 그 돈으로 뭐 했냐 또 양평동에 뭐 집 샀다 이런 얘기들 막 나왔어요. 그리고 뭐 어디 그렇습니다. 신사동에 갤러리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근데 아마 문다혜 씨가 신사동에 갤러리를 할 예. 정도의 이런 자금력이나 뭐 그런 거는 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종의 이제 지금 이거.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나오는데 도대체 어떤 임대업인가 내용이 뭔가 얼마가 오갔는가 사실 이런 부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네. 일단 이 돈을 송금했던 사람 이 사람을 출국 정지를 시켰다는 것 이 얘기는 상당히 검찰 입장에서는 이거는 돈 거래가 무슨 뭐 50만 원 꺼주고 서로 50만 원 갚아주고 뭐 이런 관계가 아니라 상당한 금액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지금 이 수사에 들어간 건데요.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면 또 일부 여론은 이렇게 됩니다. 아니 조국 탈탈 털더니
김혜경 탈탈 털더니 이제는 또 문재인 딸까지 또 터냐? 야, 검찰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대통령 지지율이 낮으니까 지금 여론을 돌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 진보 진영이나 이런 데서는 분명히 이런 종류의 의혹을 제기를 할 텐데요. 근데 반대로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그렇다면 검찰이 이를테면 향응성, 네. 저 이상직 씨와 정권의 이 상호 거래 가능성 이거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대통령 딸의 통장에서 거액의 수상한 자금의 흐름이 발견이 됐다. 그런데 그 사람도 또 알고 보니까 부인에게는 옷을 해주고 또 그 딸은 청와대에 취직을 시켜줬던 사람이다. 네. 이러면 의심스럽지 않겠냐? 이거를 의- 수사를 안 하고 덮으면 그게 더 정치 검찰 아니에요? 그게 정치 검찰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은 네. 검찰이 계속 이렇게 프레임으로 오해를 받는데 네. 그냥 나오면은 사건 수사하면 됩니다. 네. 검찰이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무슨 의도가 있다, 뭐 덮어준다, 아니면은 일부러 사건을 조작한다. 예.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럼 사건 조작한다고 비판하고 어떤 때는 사건이 있는데도 덮어줘야 됩니까? 그렇죠. 지금 이건 그거잖아요. 수사를 하면 한다고 정치 검찰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수사를 안 해야 정치 검찰이 안 되는 정말 기이한 검찰한테 뭐를 하라고 하는지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거죠. 민주당한테 불리한 수사는 하지 마.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이 계속 정치 검찰이라고 주장하는 맞아요. 그 근원에 있는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그렇습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네. 그러니까 검찰 놔둬도 사실 이 수사가요. 네. 저라면은 오히려 저는 이제 검찰 비판할 수는 있어요. 네. 전주지검에서 하고 있던 이 수사. 네. 2018년에 그 대통령 전 사위에 네. 수상한 해외 취업이잖아요. 맞습니다. 대통령 전 사위 현직 대통령이라도 당시에 해외 취업 사위가 이상한 해외 취업을 했고 그 이후에 대통령 일가족이 네. 그 해외로 이주를 했거든요. 네, 네. 그럼 해외에 살려면은요. 사실 그 일부 했던 것 중에 그 애들 학비 거기에서 다녔다고 하는 국제학교 학비만 해도 연간 수천만 원입니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문다혜 씨 일정한 수입 없고 당시 그 게임 업계에 종사하다가 네. 일약 타이 이스타젯이라고 회사의 전무가 돼서 고액 연봉제가 됐으면 그렇습니다. 그 연봉은 장인이 대통령이어서 받게 된 대가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2020년 검찰이 수사를 시작을 했어요. 네. 그 수사 됐겠습니까 제대로? 안 됐으니까 안 됐죠. 이렇게 되는 거죠. 안 됐죠. 네. 예. 거의 안 하다가 이 정부가 바뀌고 겨우 이제 시작돼가지고 네.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수사도 시작은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수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예. 뭐 의도적으로 네. 전 대통령의 딸을 노리고 있다라는 네. 말은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전주지검에서 하고 있는 이 사건이 예. 서울로 다시 올라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 사건이 제대로 물살을 타기 시작한 것이 네. 지금 엊그제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령이 난 이창수. 네. 이창수 지검장이 전주지검장으로 부임을 했거든요. 네. 전주지검장으로 부임을 한 다음에 그때부터 어떻게 본다면 제대로 수사가 됐습니다. 예. 그러다가 지금 중앙지검으로 오는데 많은 분들이 갖고 올 거로 예상을 하죠. 네. 그 뭐 가까운 데는 법적 절차나 뭐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요? 검찰에서 사건을 네. 그냥 이송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제 전주 쪽에서 조사할 건 다 끝났고 네. 이상직 씨는 뭐 그 전주가 지역구이긴 했지만 예, 고발도 예. 글로 들어갔지만 네. 이제 만약에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은 지난 정부 시절 청와대 서울에서 있었던 일들을 조사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조사하는 게 예. 편할 수도 있습니다. 효율성은 더 효율성이- 높아지겠네요. 효율성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결국 이게 와야 되는데 예. 이 결국은 이렇게 문다혜 씨 관련한 예. 문다혜 씨 통장에 돈을 넣은 사람이 디자이너의 딸이었다. 예. 라는 얘기 때문에 사실 많은 상상을 하게 많은 됩니다. 상상을 하게 예. 돼요. 그러니까 맞아. 과거에 우리 신동훈 차장이 전에 옛날 청와대도 갔다 왔잖아요. 옷장도 한번 그쵸, 열어봤잖아요. 그쵸. 예, 예. 네. 그거 보면 그때 정말 옷장 어마어마했었잖아요.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저 김정숙 옷장. 예, 저희가 이슈포 청천으로 이제 방송하던 시절인데 예. 자, 여기가 혹시 문다혜가 살았던 방? 해서 당시에 그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부부의 방이 있었고 예. 사우나가 설치돼 있는 방이 네네. 있었고 그다음에 문다혜가 문다혜 씨가 살고 살았던 있는. 방도 있었는데 그 네. 방에도 사우나가 새롭게 설치된 걸 확인을 했었어요. 예. 실내 사우나. 네. 그리고 그 옷방이 있었는데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부터 썼던 옷방이 있었는데 네.
그게 낡은 옷장이 있었습니다. 한 네. 8개짜리. 예, 예. 그거는 확연히 이제 옛날부터 써왔던 옷장이라는 걸 알 수 아, 있어요. 그게 드러나요? 예, 옛날 거다. 옛날 거란 게 아, 보입니다. 예. 그 옷장이 있었고 네. 그 나무로 만들어진 네. 그런 옷장이 있는데 그거 말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 저걸 그때 세봤더니 저것만 18개였어요. 저기 하이그로시 톤으로 네, 네, 네. 흰색 저 톤에 저거를 한꺼번에 옷장을 18개를 추가로 넣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 옷장을 그러면 언제 했는지는 아마도 김정숙 여사,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네. 넣지 않았을까. 네. 아, 이거 넣었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전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네. 너무 크다고 공간이 너무 커서 네. 일부러 공간을 줄여서 사용했다고 했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부부는 그 공간 다 쓰면서 네. 딸도 들어오게 했고 예. 그리고 저기 분명히 저 봐도 새 거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한 예. 몇 년 안 된 저 네. 옷장을 했고 저 옷장마다 저렇게 다 저 잠금 장치도 달려 있어요. 네. 그래서 혹시 저 옷이 네네. 뭐 178벌 언론에 노출된 것만 해도 네티즌들이 세봤더니 각종 공식 행사, 해외 순방 때마다 바꿔 입은 옷들을 다 셌더니 예. 최소한 청와대 들어간 다음에 새로 사 입은 옷만 178벌이다. 라고 공개된 옷만 새로 사 입은 건지는 모르지. 모르죠. 예, 공개된 옷만 네. 공개 순정하겠습니다. 네. 공개된 옷만 178벌인데 네. 그 178벌을 다 이렇게 소장을 하려면 보관을 하려면 네. 옷장을 저렇게 해야 되지 않았을까? 이게 말입니다. 저희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예. 드렸었는데 대통령 저 청와대 시절에 나왔던 그 호두나무 같은 걸로 만든 좋은 식탁이 있었어요. 아, 예, 그렇죠. 근데 그 식탁이 양산으로 내려가서 손님을 맞을 때 보니까 똑같은 테이블이 나오더라. 아, 이거 청와대에 있었던 거 그대로 갖고 온 거 아니냐. 저희가 이제 그때 의혹을 제기를 했었죠. 했었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냥 이런 거 쓰던 거 뭐 그러면 그걸 사실 국고로 귀속을 시켜봐야 그걸 뭐 하겠습니까? 중고 식탁과 중고 뭐 옷들.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는 사실은 그냥 양해하에 용인하에 넘어갔던 문제들인데 워낙 이제 이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런 그렇죠. 것들 탈탈 맞아요. 털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예. 이 유권자들의 보수 유권자들의 마음이 아니 누구한테는 그렇게 탈탈 털더니 당신네는 깨끗한 척은 다 하더니 그럼 당신네도 원칙 지켜라는 요구를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예. 네. 그 다음에 또 이 문제가 한 번 더 왜 크게 벌어졌느냐. 네. 결국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이 과도하게 맞아요. 진행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지자들 입장에서 그래? 그럼 우리는 전에 멍충이었나? 내가 너무 관대하게 그럼 그 사건을 대했었나? 당신도 한번 네. 당해볼까? 당신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볼까? 오히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이 여러 가지 의혹들이라는 게 사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네. 의혹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김정숙 여사의 경우에는 뭐 옷을 화려하게 입고 나온다던가 아까 예. 저희가 사진 보여드렸지만 저런 디자이너 옷을 입고 나온다던가 하는 뭐 심지어 샤넬 옷이었나요? 그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샤넬 사건도 있었네요. 샤넬 옷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저 보수 저 지지자 입장에선 네. 당신은 옷을 직접 입었었어. 그거 한번 다시 털어봅시다. 이런 지금 분위기가 나오는 정치가 정말 아주 할수 격하게 있어요. 싸워지는 이런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많은 그 보수 지지층, 네. 보수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네. 사실은 보수는 이제 도덕이나 이런 걸 되게 도덕 감정 이런 걸 중시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도 처음 이제 청와대 들어갔을 때 청와대 가니까 어쨌든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 사적 인맥, 네. 당시 본인의 업체, 네. 사람들 관여하고 이런 거 비판도 많이 받고 그럴 때 한마디도 안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오늘 마침 또 이게 나와서 과거 기사를 찾아봤어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됐다는 그 디자이너 딸 네. 그거에 대해서도 당시 기사가 있습니다. 2017년 청와대에 채용돼서 5년 동안 의전을 담당했는데 당시 그 사람한테 특혜 채용이라고 하니까 네. 당시 청와대는 네. 아니 그럼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함께 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당시에도 이제 이분을 채용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됐는데 그 사적 채용 아니냐라고 하니까 아니 그러면 청와대 모르는 사람이랑 이래? 이렇게 뭐- 이제 반론을 예. 한 거죠. 왜 그 말 못합니까? 근데 정말 이게 보면은 이러고 넘어가 버렸어요. 네. 이게 보면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보수는 사적 채용 아닙니까?
아니요, 이건 사적 채용은 아니고 이 사람이 뭐 이런 능력이 있고 뭐 구구절절 설명을 해요. 해요. 이 사람이 이런 능력이 있고 뭐 제가 이 사람을 알게 됐지만 예. 사실은 뭐 그 사람을 안 것과 뭐 이 사람을 채용한 건 별개고 뭐 구구절명 팩트로 설명을 하는데 그거 말고 이 진보 진영이나 좌파에서는 그건 모르는 사람이 이래? 그다음에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아니 그러면 마누라를 버리란 버리란 겁니까? 말입니까? 딱 한마디 하고 나면 사람들이 팩트보다 그 당당한 태도에 네. 하다 그냥 이리저리 끌려가는 것 저 같아요. 아침에 아침 저희 이제 라이브 준비하느라고 예. 옛날 기사 찾아보다가 저 약간 뒷목 잡았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네. 정말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계속 내로남불 얘기를 듣는 거예요. 네. 남을 비판할 때는 그렇게 모질게 네. 너무너무 모질게 해가지고 막 물어뜯듯이 하면서 그게 자기들이 당사자가 됐을 때는 네. 한없이 느슨하고 한없이 또 그 뭐랍니까 서로 챙겨주는 미덕을 지금 그 발휘해요. 말이 생각나네요.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 예. 탄핵 초기에 그러니까 탄핵 얘기 나오기 전에 예. 왜 최순실에게 그런 일을 시켰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제가 미혼이고 예. 주위에 사람이 별로 없고 해갖고 최순실 씨가 저의 이런 개인적인 일들을 좀 도와줬다 예, 이런 예. 식으로 얘기했더니 그때 바로 나왔던 게 그게 비서냐라고 얘기가 나왔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똑같이 얘기해도 네.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라고 네. 함께 일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도 쟤들은 또 그게 비성이야. 예. 그게 특혜야. 그렇지. 이러면은 모르는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바로 특혜입니다. 이렇게 물고 늘어져야 되는데. 네. 파이팅이 약하죠. 그러니까 보수는 그렇구냐. 네. 그러고 넘어가 버린 일리도 거예요. 있네. 예. 막 이러고 일리 넘어가. 있네. 예. 그러다가 그 사건이 그냥 대충 덮어둔 다음에 나중에 또 호되게 당하고 나면 잠깐 다시 해갖고 옛날 사건 다시 갖고 와서 얘기하는데 저는 삼특검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당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김건희 현역일 때 삼특검. 예. 현역일 때 사실 그 문제를 그쵸. 끝까지 맞아요. 정확히 밝혀내지 않고 이미 정권이 바뀌었는데 과거에 전 대통령 부인을 향해서 특검을 하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이 얼마나 거기 호응을 하겠습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드러났을 때 그러면은 네. 현역일 때 했으면은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그거를 그냥 현직 오! 영부인에 대해서 저거. 지금 맞아요. 저희가 저 했던 그거죠. 네. 지금 이제 저게 저 작가가 만든 가구 네, 디자이너가 예. 만든 아주 유명한 작가가 만든 저 세트입니다. 예. 식탁하고 그 의자 세트인데 박영선 씨가 작년도 말고 그 작년 한 4년 전쯤인 것 같은데 미국 가기 전이었겠군요. 네, 하버드로 네. 뭐 아니, 가기 3년 전에. 전쯤. 예. 3년 전쯤에 서울시장 떨어지고 대통령 서울시장 2년 떨어지고 전이네. 네, 서울시장 떨어지고였을 거로 추정이 되는데요. 네, 네, 나가기 네. 출국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에 갔을 때였으니까 그때 예. 가갖고 찍었는데 이제 야 저거 청와대에 있던 거 갖고 간 거잖아. 저 왼쪽이 그러니까 청와대 사진이겠군요. 집기를 싹 쓸어 갔다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그때 저 아까 잠깐 나왔지만 저희 갔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집기가 하나도 없었는데 대신에 또 보면 박근혜 전 그건 대통령 당연히요. 시절부터 있었던 집기 있어요. 네, 네. 그건 또 그대로 있어요. 그건 또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소파랑 그 저기 옛날부터 있었던 소파 있잖아요. 네. 그건 또 그대로 있었어요. 그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말 싹쓸이로 가져갔다는 얘기가 뭐 크게 틀리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당시 집기에 네. 집기를 구입한 비용은 어디서 네. 나왔느냐? 그거는 충분히 따져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들 같은 경우에도 네. 대통령 부부의 뭐 예를 들어서 식비나 네. 이런 게 한다 사실은 따질 거 많아요. 문다혜 씨가 또 근거 없이 들어 살았잖아요. 네. 그럼 문다혜 씨는 그러면은 세금으로 생활비를 지급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월급에서 자녀와 손자 생활비가 나가야 됩니까? 그렇죠.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가 부모가 아니거든요. 양육 책임이 있지만 예. 사실은 미성년이 아니라 지금 손주까지 있는 사람인데 그런 자녀까지 국내 세금으로 먹고 살았어야 되느냐 예. 하는 따져볼 게 의문까지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하시죠. 네. 근데 못했죠 그때. 네. 그걸 지금 와서 따지자고 하면은 네. 그것도 참 모양이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 말씀 하신 거죠. 삼김 특검 지금 와서 하자고 하는 거에 대해서.